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확보를 해 자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 업체 웰리브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매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조선소 3만 5천 명 직원들의 단체 급식을 담당하는 대우조선 자회사 웰리브. 2천억 원 안팎의 매출에 영업이익을 꾸준히 냈지만 자구안 매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달 초 신생 사모펀드에 팔릴 가격은 650억 원. 하지만 매각 계약 단계부터 논란입니다. 인수회사는 아직까지 계약금 10%의 절반밖에 납부하지 않았고 대우조선은 납부 기한을 2차례나 연장해줬습니다. 계약금 납입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주인 대우조선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다 기다리고만 있는 거고요. 매각 가격도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호텔 예정지였던 9만 6천 제곱미터 땅의 가치는 200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호텔을 마냥 짓는다 하면 이 안면 받아 시세는 100에서 150을 보죠. 될 수 있게 바꿨을 겁니다. 외국인 선주 숙소용 아파트 26채 등 보유 부동산 가치만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다 보유하고 있는 미수채권과 현금도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소한의 회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본 총계가 매각 대금을 웃돈다고 노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각 조건도 논란을 더합니다. 대우조선은 현재 급식 단가보다 10% 정도 올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인수사는 매년 60억 원 이상의 급식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년 내에 매각 대금보다 큰 돈이 사모펀드 회사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계약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매각가는 시장의 평가에 따른 입찰 결과고 자구안에 따라 필요한 매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유동성 확보 효과도 크지 않은 성급한 매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합니다.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며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급식과 돌봄 교실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합니다. 경남 지역 850여 개 공립학교 가운데 229곳에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15개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 간편식으로 대체하고 79곳에서는 가정에서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사항은 수당 인상과 정규직 전환입니다. 노조 측은 조리직 직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1년 차에는 63만 원에 불과하지만 20년 차가 되면 291만 원까지 커지는 등 차이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 열악한 임금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 행동 말고는 정말 세상에 알려내지 않고서는 임금 구조 개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득이하게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1년마다 근속수당 3만 원 인상과 급식비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며 각 수당 인상은 예산이 부족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3,000여 명. 이틀 동안의 파업이 끝나더라도 이들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인단에 52개 기업이 참가하는데요. 미국 공군훈련기 교체 사업인 APT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카이가 이번 경제인단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고등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APT 사업. 17조 원 규모의 APT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카이는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지난 3월 최종 제안서를 미 공군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말 기종이 선정될 APT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카이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지원 사격을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경제인단 52개 기업에 카이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참여를 했다라면은 뭐 미국의 어떤 정부 관계자들한테 나름대로 슬퍼할 수 있는 여건은 됐었는데 뭐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저는 너무도 아쉽습니다. 카이의 지난해 수주 금액은 3조 136억 원으로 목표액 6조 5천억 원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T-50 등 완제기 수출 부진과 수리온 헬기 수출 실패 등으로 신규 수주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성룡 사장이 수주에 실패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카이로서는 이번 방미 경제인단 제외가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아있던 사장이 교체됐던 카이로서는 중요한 수주를 앞두고 정부의 움직임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다음 달부터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혼자 쓸쓸히 숨지는 바람에 한참이 지나서 발견되는 슬픔 죽음. 일명 고독사가 이달에만 부산에서 5건이나 일어났습니다. 노인 4명 가운데 1명이 독거노인인 부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연산동의 한 주택가. 최근 이곳 주민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행정기관이 확인에 나선 결과 단칸방에 살던 68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악취는 숨진 지 4개월이 지나 심하게 부패한 시신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이 같은 고독사가 5건이나 잇따랐습니다. 내가 미래다, 나도 그렇다, 그래 된다. 불안하지, 혼자 사니까. 부산시는 부랴부랴 독거노인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부산시의회는 관련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양보호사 파견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 안전에 대한 어떤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노인 전담 복지 인력 양성을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생활지도사가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질적 또 양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고독사가 관계의 빈곤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오늘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합니다. 일단 오늘은 경남 남해안에서만 밤에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이면 경남의 모든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고 주말인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이 최고 60mm, 내륙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낮에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합천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다소 높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안은 밤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고성과 통영이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창녕과 밀양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까지 대조기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고요. 여기에 안개도 끼어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주말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이용료의 70%를 지원합니다. BNK 경남은행이 저소득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국고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이 회성종합시장에 입주할 청년 상인에게 2년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대규모 고용이나 고용 창출 신규 기업 가운데 채용과 교육 지원을 받을 기업 100곳을 모집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 생태계 보전이 주요 업무인 해수부가 허가와 관리 업무를 맡게 돼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경남테크노파크 등은 어제 경남도청에서 경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령 친화 맞춤형 의료기기를 개발 보급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지역 기업들도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계획입니다. 창원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돼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통계로 본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강력 범죄 피해자 3만여 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88.9%로 집계됐습니다.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는 2000년 6천여 명에서 2015년 2만 7천여 명으로 15년 동안 약 4.5배 증가했습니다. 김해 지역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김해 YMCA를 비롯한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하고 소녀상 건립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소녀상 건립 장소 등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건립비 모금 운동에 나섭니다. 부산 영도구에 있던 예부선 계류시설의 진해 와성만 이전 계획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석찬 의원은 예부선 계류시설 진해 이전은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해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창원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무시됐다며 부산항만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혜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법적 절차에 소홀했다며 부산항 내 다른 시설로 분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